네, 이 뭐 직업이라는 게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기도 하지만 또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직업의 변천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우님, 오늘은 네. 어떤 직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금방 자막도 나갔지만 네. 오늘은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 요양보호사요. 네네. 그렇군요. 어렸을 적에요. 네. 우리 동네 네. 굉장히 유명하신 이 동네에 참 많이 계셨어요. 저희 동네는 뭐 네. 없는 분이 안 계십니다. 네. 이 간병인 아주머니가 유명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아. 전직 간호사 출신으로 네. 약간 몸살기 있는 어르신들 링게도 놔주시고 이런 분의 그 직업이 맞아요. 동네에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변천에서 요양보호사 큰일 날 뻔했네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로 이제 네. 하게 됐는데 그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저희가 오늘 알아볼 텐데 우리 주부님께서는 요양보호사 관심이 어느 정도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직장 그만두고 이제 결혼해서 주부 생하면서 어떤 게 좋을까 하는데 친구가 또 직장을 다니는데 그거 아주 나이 들어서는 좀 못하고 하니까 주부들이 할 게 뭐가 있나 생각해봐서 걔는 자격증인가를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이런 게 있으니까 너도 좀 알아봐라. 해봐라. 네. 좀 유망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아, 이렇게 그러면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늘 시간이 많은 도움이 그렇습니다.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간병사도 네네. 있지만 요즘에 또 요양보호사도 그렇죠.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호스피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세 직업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아, 네. 같은 네.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요? 우선 네. 그 간병사랑 요양보호사는 엄밀히 말하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자주 뭐 가시는 뭐 인터넷 그 포털 사이트에 가시면 네. 실제로 그 지식과 관련된 질문을 해놓은 걸 보면 예. 요양보호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간병사를 요즘 요양보호사로 부른다. 또 심지어는 파출부를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뭐 이런 답변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네. 호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개념이고요. 네. 조금 종류가 차이점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차이점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간병사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네. 네.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발을 드는 게 주 목적이고 네. 요양보호사는 활동 공간이 병원이 아닙니다. 요양원. 예, 장기 요양 기관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집에서 아, 집에서. 예, 예. 집에서. 네. 집에서 또 고령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라는 게 요양보호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 근데 전에는 약간 그렇죠. 비슷한 것 같은데도 다르고, 다른 것 느낌이 같은데도 있고. 비슷하고, 예, 그러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네. 뿌리는 간병사에서부터 진화가 그러네요. 시작이 됐다라는 건데 네. 그렇다면 이 간병사에서 지금의 요양보호사로 어떤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간병사가 그 병원에서 환자의 수발이라는 그 제한적인 일만 했다면 네. 요양보호사는 그런 그 환자의 수발을 물론이고 거기다가 이제 가사 지원 서비스까지 실시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활동하는 공간이 그 간병사는 병원이고 요양보호사는 장기 요양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한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네네. 그 대상은 그 간병사는 그 환자라는 그 구분이 없지만 환자만 되면 되지만 요양보호사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간병사는 민간 자격증이고요.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증이라는 겁니다. 네, 추가로 그 업무를 좀 더 살펴보면 네네. 요양보호사는 그 신체활동 서비스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하셨던 간병사는 헷갈린다는 부분이 네네.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신체활동 서비스는 간병사랑 동일하게 요양보호사가 합니다. 네. 근데 추가로 4가지 업무가 더 추가가 됐는데요. 첫 번째가 취사, 청소 등의 그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네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파출부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그 말벗, 생활상담 등의 정서 지원 서비스. 세 번째는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의 기타 서비스. 네. 마지막으로 그 네 번째 추가 업무는 방문 목욕 서비스입니다. 오.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간병사가 기본적으로 하는 신체 지원 활동 서비스 외에 추가로 4가지 업무를 더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일이 추가됐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진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좀 세분화되었다 이런 네네네.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네네. 이 표가 나온 걸 보니까요. 자격증이 네네. 또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네. 그 요양기관에 등록이 돼서 본인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간병사 같은 경우도 지금 대한간병사협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협회에 이제 자격시험을 쳐서 활동을 하시는데 네. 자격증 없이도 활동하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단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자격증이 있는 거는 왠지 네.
돈을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월급을. 그건 그죠? 저희가 네. 잠시 후에 일단 알아볼 확인해 수 보도록 있어요? 하고 그럼요. 아, 제가 또 준비를 궁금하네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간병사보다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요양보호사가. 근데 이 정작 병원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또 그마저도 맞아요. 만 65세 이상이 고령층이 아니면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국가에서 요양보호사의 자격제도를 준비한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만드는 그 어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네네. 이게 사람을 귀찮게 하려는 속셈은 아닌지 네. 제가 모르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날카로운 오. 질문 네, 좀 주셨는데요. 예. 날카로운 어울리지 않게.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네. 그 국가에서 그 요양보호사 자격을 부여한 이유는 시대의 흐름 때문입니다. 최근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족 중에 또 고령자가 한두 분쯤 다들 계시고 네. 또 만 50세 이상이 넘어가면 지병을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수발하다 보니 이제 개개인들이 가족들이 이제 경제 활동이라든지 일상 생활이 지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2008년 7월부터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도가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게 하는 것이 요양보호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에서 이 국민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네. 지금 시작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똑똑하네요. 잘 정도야? 알아두셨어요. 국가에서 케어를 할 테니까 네네. 생업에 종사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주부님은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럼 자격증을 꼭 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셨어요? 친구한테 들어서는 알고는 있었어요. 공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큰일 났네요. 애들한테만 그렇죠. 공부하라고 이제 제가 하게 생겼는데 네. 되려면 도전해서 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좀 따야 되겠는데요. 많이 각오가 근데 뭐, 대단하시기 때문에 확실히 또 하실 수 각오도 있을 것 대단하시고 같아요. 네. 또 우리 시우님께서 네. 또 그만큼 이상의 팁을 또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네. 요양보호사에 관심이 계신 우리 주부님들은 아마 이 프로그램, 이 네. 코너를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뭐 요양보호사 하면 옛날에는 그냥 옆에서 잘 돌보면 되지 않나 네네. 싶은데 자격증은 있지만 사실 네네. 자격증 딸 때 이렇게 뭐 사람의 인간성 댐댐이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는 시험이 또 따로 있나요? 아쉽게도 그 시험 과목 중에 이제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적성 검사 같은 거. 예, 그런 부분은 없어요? 없고, 예, 그 환자들을 케어하고 네. 이런 부분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이제 필요한 지식들과 관련된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일 네. 중요한 적성 검사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성격 이상한 사람이 그렇죠. 간병인을 돌보면 이 사람이 더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더 아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네. 못하러 이름을 요양보호사로 할까? 그냥 요양으로 하지. 아니 그러니까 그 적성 검사나 이 사람 심성이 좋은지 이것도 꼭 추가해야 근데요.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네. 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가만히 들여다 보시면요, 네. 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그분들의 인성과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런 것이 필요 없어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뭐 돈도 받지 말고 이래야죠. 그 그렇죠. 부분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오늘 자꾸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네. 하지만 자꾸 머니 얘기하시는데 네. 어쨌든 우선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야 되는지 네네. 이거부터 설명을 우선 해주시죠. 일단 그 초기에는 교육만 들으면은 자격이 부여가 됐는데 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서 바뀌었어요? 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신 분이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네, 다만 이제 교육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학력이라든지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이 제한도 나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 몇 살부터예요? 예, 그러다 나이 제한이 정말로 없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중학생이 요양보호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있고요. 오. 네, 7, 80대 어르신께서 네. 취득한 경우도 있습니다. 야, 이거 잠깐만, 중학생부터 요양보호를 받아야 되실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신다. 7, 80대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예, 따서 그렇죠. 그 60대 분을 돌보시고 이런 일도 곧 있을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네. 요양보호 대상이 되셔야 할 분께서 네네. 그러시네요. 자격을 취득하신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그만큼 정신이 되게 건강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더 솔깃해지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네. 나이 제한, 학력 제한과 나이 맞아요, 제한이 맞아요. 없다는 건 굉장히 큰 학력 제한에서 이점이 아닌가. 우리도 시험 못 보죠.
고민해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부님께서 요양보호사가 되시면은 상당히 좀 잘 어울리실 것 같다는 생각도 제가 아까부터 사실 들긴 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요? 일단 후덕하십니다. 인상이. 네. 그리고 또 자녀들을 아주 바르게 잘 성장을 시키신 것 같고. 그렇다면은 네. 이 요양보호사에게도 잘 어울리는 듯한 어떤 인성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 요양보호사에 자질이 있으신 분들, 네. 이런 분에 대한 기준이나 어떤 분들이 이런 요양보호사의 직업에 도전하면 좋을까요? 금방 그 최규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네네. 그 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합하실 것 같다. 아, 그런 네. 말씀이 정말로 맞는 말씀인 게요. 네. 실제로 그 요양보호사를 하고 계신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대부분 중고령층의 여성분들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일단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주부님 체력 체력 어떠세요? 어떠세요? 체력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노인분들을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힘도 좋아야 되고요. 체력이 진짜 받쳐줘야 그렇겠어요. 됩니다. 네. 예. 그렇다면 남성분들도 네네. 오늘 우리 주부님들을 제외한 또 남성분들도 도전을 하셔도 그러게요. 많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따가 보수 얘기는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 생계라는 부분이 걸리지 않는다면 네. 그 남성분들도 그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네. 뭐 실제로 본인이 그 배려심이라든지 봉사정신, 희생정신 이런 것들을 또 갖추시고 게다가 또 순발력이라든지 판단력, 위급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의료진과 그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갖춰진 분이라면 네. 뭐 남녀 구분 없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요. 저 맞습니다. 이쯤에서 네. 제일 궁금했던 거 요거 짚고 넘어가야죠. 그거를 여쭤보기 네. 전에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위해서 네. 자 15초 후에 뵙겠습니다. 준말일라의 도전. 도전! 네. 진짜 요거 궁금한데 그렇죠. 계속 뒤로 미루고 이제 그렇습니다. 물어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뭐니 해도 뭐니라고. 그렇죠. 그럼 여쭤보시죠. 네. 네. 과연 보수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남성분이라면 생계에 부담이 없으시면은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네. 것에 조금은 예측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보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좀 한 달 평균 임금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요양보호사 한 달 평균 임금이 한 8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실제로 그 60만 원 정도 받고 계신다는 분이 15% 정도의 오, 응답을 그렇군요.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제가 흔히 이제 집에서 네. 이제 서비스를 하시는 분을 이제 제가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또 그 외에 이제 요양보호 그 기관에서 이렇게 시설에서 하시는 분은 시설 서비스인데 거기선 그보다 조금 높은 120 또는 더 많이 받으신 분은 150까지도 받으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좀 높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2교대 12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업무량에 비해서는 임금이 좀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네. 4시간으로 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딱 보수를 들으니까요. 네네. 정말 인성이나 정말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이면 할 좀 수가 힘들 없죠. 수도 네, 있겠다 예,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리 일이 고되고 힘들어도요. 이 머니가 두둑하면은 그렇죠. 이 또 일을 잘 힘내서 할수 그렇죠. 있죠. 할 수 네.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또 네. 우리 주부님의 인성을 배선 또 걱정을 또 마음을 좀 놓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주부님이 지금 급여 부분이 마음에 드시는지 솔직하게. 네. 많이 주면 좋겠죠. 네. 하지만 그 돈만 바라고 한다면 힘들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심이나 인성으로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제 보호하거나 환자를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돈으로 보수로 갖고 한다면 못할 것 같네요. 네. 예. 그거 보십시오. 제가 아까 그랬지 마음이 않습니까? 따뜻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적성 검사나 네. 인성 교육 이런 걸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요. 이제 적성 검사 같은 거는 운전면허 한 다음에 운전면허증 따고 이럴 때나 받는 네. 거고 요양보호사는 그런 게 필요 없고 우리 주부님 같은 마음이 있으시면 충분히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요양보호사 이 자격증 네네. 시행된 게 얼마 안 됐다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네네. 3년 정도 된 거죠? 네, 2008년 7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지금 만 3년이 조금 넘어서 네. 이제 뭐 걸음마를 갓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근로 조건이나 네네. 근로 시간이 긴 거에 비해서 보수도 참 네네. 작고 이런 조건들이 아직은 참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 네.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정부로서도 앞으로 이제 그 고령화는 뭐 메가 트렌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제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사단법인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런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네. 요구를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우님께서 보시기에 요양보호사의 앞으로의 전망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뭐 급여도 물론 올라가야 되겠지만 여러 네네. 가지 어떤 지원해 주는 것에 맞아요. 대해서 예. 어떤 게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 이제 흔히들 이제 직업 전망을 할 때 네네. 일단 뭐 수요를 보고 많이 전망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 요양보호사가 수요적인 측면은 많이 늘어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공급도 같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가격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또 이제 정부가 주도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로 반영은 되기는 힘들다. 근데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고령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예. 이 우리 시우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네. 인성이 따뜻하신 분들 도전하십시오. 앞으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네.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자격증도 따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기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걸 네네. 특별히 따로 가르쳐 주는 곳이 있어요? 가르쳐 주는 곳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네. 대로 이제 교육기관을 통해서 네. 그런 부분들을 다 교육을 이수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어떤 교육기관이 있나요? 자치단체에 준비가 되어 네. 있나요? 따로 이제 위탁된 교육기관들이 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교육기관을 정부에서 처음에 이제 2008년 7월 달에 시작을 네. 할 때 기관들을 다 정해서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만 이수하시면 네. 자격시험을 치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네. 주부님은 어디 사세요? 화곡동 사. 화곡동? 그럼 예. 화곡동 근처에 혹시 기관이 있나요? 제가 일일이 다 아는지 아하. 우리 시우님은 일일이는 알지 못하시지만 네, 전체적으로만 알고 요거는 또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주부님들이 편하게 신청하시라고 자세한 신청 절차를 대신 알려주신다고 네. 하십니다. 신청 절차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절차는 요거는 네. 이제 요양보호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신청 절차라기보다는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가족 중에도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고 싶은 가족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신청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실 때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네. 그 외에 그 우편이라든지 팩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서류가 있는데요.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가 필요하고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진단서라든지 의사 소견서와 같은 노인성 질병 증명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등급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 노인 장기 요양 포털 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사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간병사 분들 간병인, 계시고 네. 호스피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난 굳이 자격증까지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좀 쉽게 마음만 있으면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아요? 네네. 어떻게 한번 힘도 좋은 우리 기훈 씨. 절 좀 지켜주시죠. 뭘 지켜줘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우리 주부님께서 이제 오늘의 이 이야기를 쭉 들으셨습니다. 들어보셨으니까, 네. 관심을 갖고 오셔서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셨는데 지금 최종의 결론, 마음가짐은 어떻게 지금 위치를 잡으셨는지. 이제 와서 이제 전 와서 못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으시겠죠? 이제 뭐 급여도 들어보고요. 네. 그렇죠. 일하는 부분이 힘들다라는 것도 좀 들어보고요. 일단 좋은 마음으로는 오셨지만 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실 계획이신지 우리 주부님의 앞으로의 계획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자치단체나 이제 알아봐서 거기 접수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야 된다 그러니까 자격증도 따고 또 체력도 많이 길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저를 위해서도 좋지만 일하면 체력도 우선이니까 네. 제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해서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오히려 얘기 듣고 더 확실히 네, 해봐야 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지금 근데 주부님께서 네. 체력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우리 지금 시우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주부님께 어떤 조언의 말씀을 근데 이렇게 딱 봐도 해주시겠어요? 있잖아요. 시우님보다 주부님이 일은 더 잘하실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죠? 제가 좀 가냘프죠? 네, 그리고 또 시우님을 또 뵈지 않습니까? 네. 요양 보호사하게 생기셨어요. 그렇죠? 인상도 굉장히 좋으시고. 네. 우리 주부님께 조언의 말씀 어떤 거 네.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직업으로서 가지는 것도 필요한데 이제 이 직업은 봉사 개념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당연히 있을 텐데 그럴 때 이제 돈보다는 이제 환자를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면은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마주보고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제가 괜히 이렇게 흐뭇해지고요. 1대1 상담. 네, 1대1 상담. 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네. 어쨌든 우리 주부님 이 마음 먹으신 만큼 확실하게 도전하셔갖고 반드시 자격증 따시고요. 네네. 정말 훌륭하고 마음 따뜻한 이 요양보호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훈 씨처럼 힘은 세지만 마음이 여린 이런 사람들도 좀 보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요양보호를 좀 받아야 돼. 어디서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 마음이 이제 조금 허하니까. 이 사람이 집에 애도 큰일 있고 날 다 뻔했습니다. 와이프도 있고 막. 그럼 급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더욱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춘마렐라의 도전!